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스톤 H입니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보고 이 거대한 전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추리의 과정, 모집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표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도시 전체의 평균 소득이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실례지만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볼 건가요?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하죠.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질 겁니다. 네, 이건 정말 풀기 힘든 거대한 미스테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작전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 모집단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하고요. 둘째, 표본 평균이라는 첫 번째 단서를 확보할 겁니다. 그 다음엔 단서들 속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관계를 분석해보는 실전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알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모집단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대상 전체.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었던 도시의 모든 시민,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모집단입니다. 이 전체의 특성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보시다시피 시작부터가 어마어마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죠. 바로 이럴 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해결할 돌파구가 딱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표본이에요. 모집단에서 뽑아낸 아주 작은 일부. 이 표본이 바로 우리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손에 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집한 이 소중한 단서들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식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단서들, 즉 데이터들을 싹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균 내는 거죠. 수사관이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평균적인 특징이 뭔지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교수님, 근데 평균 하나만 딱 안다고 다 되는 건가요? 만약에 데이터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평균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단서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분산과 공분산입니다. 분산을 이해하려면 우선 편차라는 놈부터 알아야 돼요.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우리가 구한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거리를 제곱하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순수하게 흩어진 정도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게 바로 표본 분산의 공식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분모예요. 왜 데이터 개수인 n이 아니고 n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눌까요? 이게 통계학의 진짜 묘미인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가 가진 작은 표본은 웬만해선 전체 모집단보다 흩어진 정도가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살짝 줄여서 분산값을 일부러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페널티를 줘서 모집단의 진짜 흩어진 정도를 더 잘 예측하려는 아주 영리한 보정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공분산. 이건 또 뭐냐?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단서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보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크기랑 용의자의 키가 관련이 있는지 보는 것처럼요.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관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좋습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우리가 배운 도구들로 뭘 알아낼 수 있는지 직접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우리가 분석할 증거, 바로 이 데이터표입니다. 1998년부터 10년 동안의 다우존스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겉보기엔 그냥 숫자들의 나열인데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수사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기준점을 잡고
둘째, 공분산을 계산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삼관계수라는 최종 병기로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최종 확인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봤더니 표본 공분산 값이 무려 13,554.75가 나왔습니다. 와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플러스, 즉 양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그건 말이죠. 두 변수가 같은 편이라는 신호예요.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건에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때 다우존스 지수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13,554라는 숫자만 봐서는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최종 병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관계수죠. 이건 어떤 관계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딱 바꿔주니까 관계의 강도를 한눈에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상관계수 R 값은 바로 0.7042. 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면요, 꽤나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 종결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기록된 기간 동안 다우존스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상당히 밀접하게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건은 해결됐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표본이라는 단서를 통해 뭘 배웠는지 최종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의 탐정 도구함 한번 열어봤죠? 표본 평균으로 사건의 중심을 딱 잡았고, 표본 분산으로 단서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표본 공분산과 상관계수로 단서들 간의 은밀한 관계와 그 강도까지 싹 다 파악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낸 이 모든 숫자들 있죠? 이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추정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단서를 토대로 전체 미스터리의 그림이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내놓은 우리의 최선이 담긴 추측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단서를 잡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분석한 이 표본이 사실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가짜 증거였다면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단계의 통계적 추론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